저 등이 아파서 췌장암인 것 같아요. 등통증, 췌장질환. 등통증, 췌장암.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췌장입니다. 췌장은 어디에 있나요? 췌장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 하면 췌장은 우리 몸에 딱 명치 정도 높이에 위치를 한다 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고, 명치는 대표적으로 위가 존재를 하는 곳이야. 우리가 딱 요 정도의 위가 존재를 하는데, 이 위의 뒤쪽에 위치를 하는 게 췌장의 위치다 라고 기억을 하고, 췌장은 위 뒤에서 시작을 해서 등 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 있단 말이지. 우리 사람 몸을 딱 가운데로 봤을 때 여기에 그림을 하나 띄울 텐데, 보면은 얘가 일자로 쭉 오다가 등 뒤쪽으로 꺾여 있어서 이 척추뼈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췌장의 위치다 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 그럼 췌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췌장은 크게 기억을 할 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소화에 관련된 기능, 두 번째는 혈당, 당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화에 관련된 기능을 외분비 기능, 그 다음에 혈당에 관련된 기능을 내분비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우선 소화에 관련된 기능은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기능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란 말이지. 인슐린이라 함은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췌장을 빠뜨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원장님, 소화효소랑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나요? 첫 번째, 소화불량부터 보면은, 근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소화불량이면 다 췌장 문제인가? 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증상부터 보면, 소화불량이 생기면 대부분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위 때문이란 말이지. 위장 장애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 아주 드물게 췌장의 문제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 이 결론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췌장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이라 함은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위장장애랑은 좀 다를 수 있어. 위장장애의 소화불량은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요새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화불량이 생겼다가 또 식습관을 개선하면 좀 좋아질 수 있고,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게 위장장애로 인한 소화불량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췌장에서 생기는 소화불량은 소화효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얘는 소화효소가 보통 일시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췌장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의 증상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장약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없어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만성적으로 난 좀 이상하게 소화불량이 너무나 남들과 다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던가, 이런 조금 이상한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는 췌장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긴 건가? 이거를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말하는 지방변은 췌장에서만 지방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갔는데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안 나와. 그러면 지방이 그냥 쭉 타고선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변에서 유난히 지방변이라고 하는 뭐 회색변이라든지 지방이 변기에 둥둥 떠다 있다든지, 이게 우리가 어제 고기를 많이 먹고서는 한 번 생기는 지방변이 아닌 몇 개월 내내 나는 유난히 지방변이 계속 많이 생겨. 이런 경우에도 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변이 생기나?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지. 아까도 처음 얘기했듯이 무조건 지방변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췌장부터 의심한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야. 우리가 다른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고,
평상시랑 조금 다른 소화불량이나 지방변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그때는 췌장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란 말이지.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이 있을 수 있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당뇨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앞서서 소화불량이랑 고민을 해봤을 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무조건 모두 다 췌장 질환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진 않는단 말이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 분비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의한 당뇨병은 췌장 자체의 질환보다는 성인병에 관련된 당뇨병이지만 당뇨병이 생길 나이가 아닌데 혈당이 너무너무나 많이 증가를 하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던 환자한테서 갑자기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된다는 이런 경우라든지 이 정도 약이면 당뇨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경우라든지 지금 말한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되면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문제가 생겼나? 이걸 의심해보고 췌장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모두 다 췌장 자체의 질환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그때는 췌장 질환을 생겼는지 고민을 하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원장님,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등 아픈데 췌장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 질문의 핵심이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등통증, 췌장질환, 등통증, 췌장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하루에 진료 보면 췌장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저 등이 아파서 췌장암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등통증하고 췌장질환에 대해서는 명확히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해보면 췌장의 위치랑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처음에 얘기했듯이 췌장은 명치 높이에서 위에 뒤쪽 척추 쪽을 감싸고 있는 게 췌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상 보면 딱 등 쪽이란 말이지. 그래서 췌장이 아프면 등 쪽으로 뭔가 염증이 됐든 아니면 혹이 생겨서 신경이 눌렸든 등 통증으로 올 수 있는 게 췌장의 위치 때문이다 라는 거는 맞는 이야기이고,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요에 대한 약간의 답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아니다. 앞서 말한 거랑 똑같아. 소화가 안 될 때 위장 장애가 가장 흔하고 비정상적인 소화 불량일 때 췌장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것처럼 등 통증일 때 대부분은 췌장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가 더 맞는 말이거든. 등 통증일 때 사실 1번은 근육통 아니면 디스크 통증, 우리가 삐끗한 통증 이것처럼 근육 질환일 확률이 가장 높아. 그렇지만 등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등 통증이 점점 너무 심해집니다. 등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췌장 질환이 있을 때 등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맞는 말이지만 등 통증 환자에서 췌장 질환부터 검사를 한다? 이건 틀린 얘기다. 그러면 등 통증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췌장 쪽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등 통증이 따로 있나요? 한 2가지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등 통증, 다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점점 심해지고 다른 원인이 없는 등 통증일 때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췌장 위치가 등 뒤쪽에 기역자로 생겨 있기 때문에 등 통증이 있을 때 앞으로 수그리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이렇게 폈을 때 악화가 된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보자. 요게 췌장의 조금 더 특징적인 등 통증인 것 같다. 원장님, 그러면 환자들이 원장님한테 췌장 검사 해주세요 라고 하면 원장님은 주로 어떤 검사를 권해주시나요?
우선은 내가 영상의학과이다 보니까 영상의학과에서 환자를 볼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상 검사에는 초음파, CT, MRI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검사가 있고 이거를 각각 고르는 건 내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환자마다 다르다가 포인트인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초음파 검사.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먼저 췌장을 볼 수 있으나 초음파의 단점은 췌장을 다 볼 수 없다가 초음파 검사의 단점이야. 이유는 췌장은 항상 기역자로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역자에서 초음파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역자의 이 밑에 부분이 초음파에서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초음파라는 검사는 사람마다 가스가 많거나 아니면 살이 많아서 지방층이 두껍거나 하신 분들은 초음파에서 점점 볼 수 있는 범위가 적게 돼. 그래서 내가 보통 넓은 범위로 초음파에서는 췌장의 한 50%에서 70%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들어서 초음파 검사는 기본 검사이고 가장 간단한 검사지만 췌장을 다 볼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CT랑 MRI는 췌장을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CT 검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방사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초음파 검사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본다고 해서 사람한테 해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CT 검사는 이번 달에 찍고 다음 달에 찍고 그 다음 달에 찍고 이렇게 되면 계속 방사능을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CT 검사에 있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췌장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방사능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검사를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무증상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검사이다 라는 게 CT 검사의 단점이고, 세 번째, MRI 검사도 췌장이 다 나오는 검사지만 MRI 검사의 단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격, MRI가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MRI 검사는 시간이 항상 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히려 호흡을 참는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못 참거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호흡을 오랫동안 못 참게 되면은 이 영상이 흔들리게 나와서 오히려 CT 검사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은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초음파, CT, MRI가 있지만 하나가 완벽한 검사는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거나 진료를 보러 와서 영상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환자들의 나이, 증상, 피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A 환자한테는 초음파, B 환자한테는 CT, C 환자한테는 MRI를 적절하게 내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초음파, CT, MRI 중에서 환자한테 맞는 검사를 내가 잘 권유를 해드려야지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원장님, 그러면 췌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은 뭐가 있어요? 췌장에서 생길 수 있는 병이 분류로 치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상의학과에서 보는 질병에 있어서는 염증성 질병 아니면 혹덩어리의 질병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염증성 질병에는 췌장염, 여기에는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이 있을 수 있다. 이고 혹덩어리, 우리가 혹 안에는 암이 아닌 혹과 암인 혹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췌장암과 췌장암은 아니지만 혹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에 있어서 췌장 질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우리 110장과 2편, 3편, 4편에서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